24년이었어요. 몇 월 며칠이었냐면 10월 23일이었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3일에 그 장경태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15일에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얼마였나 어쨌든 그 실형 판결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판결이 나왔구나. 올해도 끌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위증교사죄 판결도 나온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붕붕붕붕붕 막 뜨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12월 3일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있었죠. 그게 계엄이었습니다. 근데 계엄이 있기 한 달하고도 열흘 전인 2024년 10월 23일에 그때는 국감 기간이었어요.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그 국회에 보좌진들도 저기 9급부터 4급까지 하이라키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6급 이하 하급 하급은 아닌데 6급 이하 비서관들 6급, 7급, 8급 이런 9급 이런 비서관들이 뭐 국감 기간이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10월 23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뭐 금요일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때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식 자리는 그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이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준석 의원실에 뭐 6급, 7급, 8급 뭐 그 정도 되는 9급, 8급, 7급, 6급 뭐 요 정도 되는 여의도 맞돌이들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 그 보좌진이 있었어요. 뭐 한 7급이나 8급이나 뭐 9급이나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같이 그 밥 먹고 뭐 간단하게 술자리 한잔 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등장을 했느냐. 그 멋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계산할게 그러면서 계산을 카드로 싹 긁고 그 다음에 홀연히 딱 떠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지금은 이제 피해자인 그 여성 그 비서관의 남자친구였어요. 그 남친이 와가지고 계산 후 자리를 떴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갔으면 끝났을 텐데 야 부족하다 해가지고 2차 갑시다 2차. 그래가지고 2차를 어디로 갔느냐 족발집으로 간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족발집으로 딱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족발집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실의 5급 비서관이면요. 그 의원실에 4급이 2명 있고 그 밑으로는 5급이니까 5급이면 넘버 3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는 그 술자리에서는 누가 대빵이냐 5급 비서관이 대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원실이었느냐 이준석 의원실이다. 왜 이준석 의원실이냐. 이준석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하고 가깝대요. 왜 가까우냐?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또 의원들끼리 가까우니까 그 의원하고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하고도 가깝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진 의원, 뭐 60, 70 되는 그런 의원님하고 40 정도 되는 그 의원님하고 그런데 보좌진들이 5급 비서관, 4급 비서관이 뭐 40살이야, 뭐 30대 후반이야. 그러면은 뭐 모시는 의원님이 60, 70이면은 의원님 영감 그러지만 한 40대 초반 장경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보좌진들이 형 그렇게 뭐 평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실의 5급 비서관하고 장경태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한테 그 이준석 의원실의 비서관이 5급 비서관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저기 그 오세요 그랬대요. 우리 족발 먹고 있는데 오세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고 장경태가 재선인가 삼선인가 내가 다선 의원인데 지금 족발이나 뜯고 있게 생겼어?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이준석의 그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이쁜 비서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40대 초반에 제 생각에 40살이면 뭐 젊습니까? 옛날 생각하면 40살이면 뭐 거의 뭐 아저씨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보다는 뭐 한참 젊죠. 저보다는 거의 뭐 한 15년 이상 그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다음 뭐 장경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후다다다닥 뛰어온 거예요. 뒤늦게 동석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술을 잘 못 마시나 봐.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와가지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느냐? 2시간 동안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자리든 자리가 딱 보면 이 자리는 상석, 이 자리는 뭐 그 다음 자리, 이 자리는 삼석, 상석, 차석, 삼석, 사석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아마 그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국회의원인가? 뭐 그때는 2024년이면 재선 3선 뭐 이 정도 됐겠네요. 그 장경태가 몇 선이었나?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 재선이었네. 장경태 의원이 21대 22대 재선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선 의원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상석에 앉았어야 됐는데 장경태 의원이 상석에 안 앉았었대요. 그럼 어디 앉았느냐? 그 피해자인 그 비서관이 있고 그 피해자인 비서관 옆에 이준석 의원의 5급 비서관이 앉아 있었는데 장경태가 딱 들어오더니 그 5급 비서관 보고 야, 저 자리로 가. 그랬대.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상석이었대. 그 자리에 장경태가 앉았어야 됐는데 들어오더니 야, 여자 비서관 예컨대 7급이라고 칩시다. 몇 급인지 모르겠어요. A라고 하는 이 여자 비서관 옆자리에 내가 앉을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너는 저기로 가. 그 자리가 상석이야. 그렇게 앉았대요. 그렇게 2시간을 갖다가 앉아 있었대요. 2시간을 장경태가 그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밥을 갖다가 먹고 계산까지 딱 해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집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뭐 2차 갔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차 간 줄은 잘 몰랐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한 통 했는데 안 받아. 2통도 안 받아. 10통 했는데 안 받아. 수십 통을 갖다가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여동생한테 피해자의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저기 누구야 그러면서 언니가 전화를 안 받네.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피해자의 여동생이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 보고 형부라고 그랬대요. 형부.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나 봐. 그냥 저냥 이렇게 우리 그냥 썸 타는 그 정도 사이가 아니라 여동생이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부 그러면서 근데 언니가 엄청 취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2차 갔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족발집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제가 술 마시면 막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나 전화한 거예요. 언니 어디야? 뭐 언니랑 같이 살겠지? 언니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족발집이야. 그러면 어느 족발집이야? 몰라. 나 졸려 그러면서 그냥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형부 그러면서 언니 엄청 취했어 그러면서 어느 족발집에 있대. 근데 어느 족발집인지 설명도 못해. 너무 취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언니 찾으러 가야 되겠다. 잡으러 가야 되겠다. 큰일 날 수 있겠다. 집에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동생이니까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언니가 날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동생이니까 어떻게 내가 잡으러 가야지. 내가 집까지 그냥 잘 데리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의도 택시 타고 여의도 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느 족발집인지 설명도 못한대. 근데 그때가 시간도 늦었나 봐.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가 족발집 이야기 딱 듣는 순간 그래? 그러면 어느 족발집으로 가.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여의도에서 지금까지 하는 족발집은 거기밖에 없을 거야. 나도 거기로 갈게. 우리 거기서 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어떻게 했느냐. 여동생은 택시 타고 그 족발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는 뭐 차가 있었는지 같이 택시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딱 가가지고 뭐 그 앞에서 딱 만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자친구는 전혀 이제 그 상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차에서 계산했는데 보니까 다 이준석 의원실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야.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또 이제 2차 가가지고 그냥 술도 못 마시는데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있나 보다. 그 생각까지만 딱 하고 갔는데 그러면 놀려줘야지. 일단은 제가 남자친구라고 해도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어느 족발집인지 몰라. 나 집에 갈래. 나 졸려. 꾸벅꾸벅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혼자 그러고 있어도 짜증나는데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때 몇 명 있었냐면 남자가 둘에 여자가 셋인가 막 그랬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먹지도 못한 술을 갖다 이렇게 처먹냐 말대로. 그러면서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너 어젯밤에 술 먹으면서 어땠는지 알아? 한번 볼래? 이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핸드폰을 딱 들고 동영상 딱 켜고 그 여자친구한테 딱 그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친구 눈에서 불이 그냥 확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손. 어떤 놈의 나쁜 손이 그 여자친구의 어떤 신체 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동영상을 갖다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뒷덜미 이렇게 잡히는 게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경태가 이렇게 뒷덜미 이렇게 막 잡힌 이런 사진 지금도 막 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경태 뒷덜미를 잡은 사람은 누가 잡았느냐. 그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았느냐?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딱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불쾌했겠죠. 그 남자친구도 불쾌하고 피해자도 불쾌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가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싸웠겠죠. 피해자하고 남자친구하고 싸웠겠지. 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뭐 여자친구도 기분 나쁜데 이럴 때는 뭐 오빠가 나를 갖다가 위로해줘야지 나한테 또 뭐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싸웠겠죠.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나빴겠지.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그 장경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나 봐요. 의원님 사과하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이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10월 23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11월 초에 어떤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누구씨 A씨 그러면서 내가 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요. 내가 동대문 구청 쪽 알아봤더니 당신 남자친구가 뭐 거기 무슨 과에서 일하더라? 내가 다 알아봤어.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그러면서 밥벌이 못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장경태가 재선 의원이야. 밥벌이 못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났겠죠. 화가 났는데 이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왜냐? 이걸 갖다가 문제 삼으면 장경태 지역구가 어딥니까?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 구청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뭐 A라고 한 B라고 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좀 적의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대문 구청에 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취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직해야 되려고 하면 근데 이 바닥 좁잖아. 밥벌이를 제대로 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뭐 결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랑 나랑 결혼할 건데 우리 오빠가 동대문 구청에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5급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뭐 그냥 괜찮은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2024년에 10월 23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 유권 무죄다. 그래.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지 뭐. 대한민국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딱 1년이 지났는데 2025년 10월 말에 그때도 국정감사 때 이번에는 누구한테 당했느냐. 그 피해자가 누구한테 당했느냐. 장경태를 부르고 장경태한테 의원님 여기 이쁜 그 비서관 있어요. 같이 족발 먹어요. 소주 마셔요. 이렇게 불렀던 그 비서관이 그 다음에 장경태하고 자기하고 자리 바꿔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상석으로 가서 앉고 장경태는 그 피해자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어디가 더 상석이냐? 어쨌든 상석은 상석이니까 그렇게 해줬던 이준석 의원실의 5급 비서관한테 또 당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더 심각하게 당했대요. 그 피해자가 술을 잘 못 마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비서관이 5급 비서관이 뭐 호프집인가 거기서 이제 술 마셨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정신 이상해가지고 정신을 딱 들어봤더니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 비서관 집인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밀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비서관한테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또 그 비서관이 손버릇이 나쁜가 봐. 또 다른 어떤 피해자, 여성 피해자, 이 피해자가 말고 또 다른 여성 피해자한테 또 나쁜 짓 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이 친구 안 되겠네. 5급에서 9급으로 강등시키고 면직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은 형사 입건되면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우리 의원실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무리를 일으켜? 그럼 그 이야기가 나가면 나한테도 좋을 거 없네.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하는 수 없다. 이 사람은 5급이 아니라 9급이다. 왜냐? 5급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한 것하고 저 밑에 9급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장경태 의원의 피해자한테 뭐라고 약 올렸냐면 나 괜찮아. 나 면직시키라고 해. 이준석 의원한테 나 면직시키라고 해. 나 갈 데 있어. 어디로 간다는 얘긴데? 나 장경태 의원실에 취직할 수 있어. 나 장경태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장경태 의원이 나 자기 의원실로 꽂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딱 하니까 이 피해자가 그야말로 그 장경태 1년 전에 장경태 악몽 나이트메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끌어오르는 거야. 야, 내가 참으니까 나를 만만히 보는구나. 내가 작년에 참았는데 근데 내가 참고 있으니까 완전히 호구로 보네. 핫바지로 보네. 그러면서 이놈 저놈 나를 갖다 찝쩍거리나? 이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참으니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구나. 그 비서관이 또 다른 그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고소를 결심하고 11월 25일에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매일신문인가 어딘가에서 특종해가지고 장경태 고소당했다. 작년 11월 25일에 이런 기사가 딱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다음날 변명을 했어요. 어떻게 변명을 했느냐? 이것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그 다음에 배후에 불순한 정치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불순한 정치 세력이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불순한 정치 세력이다 그러면 뭐 빨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 이런 느낌 뭐 이런 이야기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배후에 불순한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이때 배후에 불순한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장경태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이 있다. 불순한 내란 세력이 있다. 나를 갖다가 뭐 이거 갖다가 문제 삼는 거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불순한 내란 세력이 저기 불순한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 뭐 내란 세력 이런 건가 아니면 장경태 의원은 찐청이잖아요. 찐청. 친청 중에 정청래 대표의 아주 오른 손이잖아요. 젊은 오른손이잖아요. 그 정청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장경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배후의 불순한 정치 세력 이러면 혹시 뭐 누구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아주 그냥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세력이 국민의힘인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장경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게 11월 26일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 근데 그 다음날 TV조선에서요. 영상이 쫙 나왔어요. 어떤 영상이 나왔느냐. 장경태 의원이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찍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가 몸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장경태의 손이 흐릿하게 뭐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거. 그게 TV조선에서 영상이 빵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건 당일의 옷을 아직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경찰서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고소장이 접수된 지 닷새 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장경태 의원이 나는 피해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싸운 사람은 누구다? 내가 아니다. 누구다? 남자친구랑 피해자가 싸웠는데 그 다툼이 어떻게 됐다? 와전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치정 싸움이고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황당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월 30일에 장경태가 이야기하니까 12월 1일 날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좋은 감정 좋아하시네. 내가 장경태랑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 같이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 근데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쪽팔리지만 왜 쪽팔립니까? 만취했으니까. 만취한 사람 상대로 소설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설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소설, 노블 하면은 또 우리 추미애 의원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의 그 비서관, 그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취한 사람 상대로 소설 쓰지 마세요. 어떤 소설? 좋은 감정 운운하는 소설 쓰지 마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은 감정이 있는데 누구한테 좋은 감정 있습니까? 저는요 전지현 씨한테 좋은 감정 있어요. 그다음 또 누가 있지? 뭐 블랙핑크한테도 너무 어리다. 블랙핑크는 너무 어리고 옛날부터 뭐 전지현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전지현한테 제가 좋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전지현 씨가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상한 변호사가 나는 전지현한테 좋은 감정 있어 그러면 전지현 씨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황당하네 미친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장경태의 좋은 감정이나 정혁진의 좋은 감정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을 말을 못하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경태는 그 다음날 쪽팔리잖아요. 저 와이프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좋은 감정 좋아하시네. 만취한 여자 상대로 해가지고 소설이나 쓰지 마셔. 완전히 쪽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경태가 긁혔나 봐. 긁혀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냐면요.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고소하는데 고소는 뭐냐? 첫 번째, 너 촬영 불법 촬영했지. 응? 너 촬영하고 그거 불법이야. 두 번째는 너 나 그 이렇게 목덜미 잡았지. 응? 그거 특수폭행이야. 이렇게 남자친구를 역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고죄예요. 왜 무고죄였냐? 이 남자친구가 그 다음날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딱 1년 된 그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촬영한 건 맞다. 아니, 당연히 자기 핸드폰 두고 촬영했으니까 이게 불법 촬영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촬영하면 다 불법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촬영한 거는 그 남자친구가 맞대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경태 목덜미 잡아서 우리 이러고 있었던 거 이것도 그 남자친구가 아니 우리 여자친구 어디에다가 손을 갖다가 어떻게 나쁜 손 하면서 열 확 받아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목덜미를 갖다 딱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의원님이네 그러면서 너 왔나? 그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덜미를 잡은 사람은 이준석 의원의 그 5급 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장경태를 그 자리에 불렀던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랐으면은 장경태 의원한테 이렇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랬겠죠. 장경태가 보지 않았을까? 옆자리에 앉았으면 상석에 앉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 장경태 손이 막 이상한 데로 가네. 그래가지고 저 의원이 장 의원이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좀 찝찝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카메라가 딱 들이닥치면서 남자친구가 오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경태 의원 뒷덜미를 잡은 게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 장경태는 특수폭행죄로 누구를 고소했느냐? 그러면 그 이준석 비서관 5급 비서관을 그 특수폭행죄로 고소하더라도 고소했었어야지. 근데 남자친구를 고소했대요. 이것도 무고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황당해하면서 아이고 장경태 의원 권력 있다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던지냐?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11월 25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에 그 처음 들어갔던 때는 언제냐면 1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그 1월 5일에 이 경찰이 어느 경찰이냐면 고소장은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이 있었던 지금도 있죠.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사건이 중대하다 해가지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로 경찰이 사건을 넘겼는데 그러면 서울청에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수사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네. 왜냐? 세니까. 누가 세니까? 피의자가 세니까. 그래서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해가 바뀐 1월 5일에야 서울청에서 그 수사를 갖다가 하는데 조사를 시작하는데 누구를 조사하느냐? 장경태를 조사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조사하느냐? 이준석의 5급 비서관 장경태를 불렀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한 게 첫 번째 수사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가지고 1월 10일에 장경태 의원을 그제서야 그 그 조사를 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강선 의원도 뭐 이렇게 열심히 조사받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진짜. 김병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옷 막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성실히 좀 그랬잖아요. 장경태 그런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장경태는 비공개로 조사했거든. 강선우랑 같냐? 김경이랑 같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 1월 10일에 장경태 의원을 조사했는데
44일 만에 고소장 받은 지 44일 만에 참 잘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하신다. 뭐 옛날에 김건희 여사 뭐 비공개 조사한다고 입에 개거품 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침을 제일 많이 튀겼던 사람이 장경태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는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겠죠. 경찰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경찰에서 이건 덮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뜬금없이 1월 21일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해요. 장경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직권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조사해야 되겠다.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다가 조사하세요. 직권으로 조사하세요. 명령을 갖다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서 뭐 조사를 좀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9일에 윤리심판원에서 장경태에 대해서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이제 착수가 된 게 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 그냥 다 보내고 뭐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논의만 하고 있었지 그 징계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월 18일 오늘이 20일이니까 엊그저께 서울경찰청에서 이른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그 결정이 됐습니까? 개최가? 이게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 제가 규정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경태가 서울청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해달라고 피의자인 장경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8일에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에 따라서 어제 3월 19일에 3시부터 저녁 7시 46분까지 4시간 46분 동안 수사심의위원회가 쭉 벌어졌는데 개최가 됐는데 장경태 의원이 직접 출석을 했어요. 왜냐 이전에는요 수사심의위원회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못했어요.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출석할 수가 없었냐면 규정이 피의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피의자가 출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내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장경태가 거기에 섰었는데 경찰서에 서울청에 경찰청에 딱 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화면이 있어요. 화면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경태가 많은 증거가 있다. 나의 결백을 입증할 많은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소명할 것이다. 무혐의를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 46분에 끝났어요. 장경태 의원님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원들끼리 뭐 저녁 먹었을까? 뭐 아니면 저녁은 못 먹었겠지.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 간단하게 때우고 7시 46분에 이게 절차가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좀 쉬었다가 8시 반에 모여서 결론 내리고 갑시다. 해가지고 어제 밤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요. 첫 번째, 준강제추행죄 검찰에 송치한다. 뭡니까? 장경태 의원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무슨 법도 위반이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에도 장경태는 걸린다. 그중에 뭐다? 첫 번째,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신상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폭로해가지고 장경태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금지하고 있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것도 굉장히 혐의의 농도가 짙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에 관련해가지고 보완 수사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을 드랍시켜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해라.
장경태 의원은요, 이미 이제는 준강제추행죄는 송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 2차 가해죄도 송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난리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21일에 민주당의 윤리심판 원장이 장경태 건에 대해서 직권조사 명령을 갖다 내리고 1월 29일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장경태가 열었다라고 하니까 뭐 자신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나? 라고 했는데 이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송치 결정 내렸으니까 이거는 유죄다. 무죄일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하나가 아닌데 CCTV 있죠. 뭐 동영상 있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배석했던 사람들 진술 있죠. 심지어 그 다음날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까지 있죠.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생각을 한 거예요. 장경태 괜히 믿었나? 장경태가 큰 소리 뻥뻥 치길래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떻게 기름칠이라도 좀 했나? 마사지라도 했나? 그러면 장경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불송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제일 아주 그냥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장경태였어요. 그냥 부랴부랴 뭘 했냐면 탈당을 한 거야. 탈당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명당하니까. 누구처럼? 한동훈처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현진이 징계를 당했을 때 아니 지금 징계당할 사람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는데 왜 징계당할 사람은 안 당하고 황당한 사람을 징계를 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징계가 드디어 떨어졌다라고 했길래 어이구 이제야 민주당에서 장경태 징계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동혁이가 배현진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배현진 징계받았을 그때 징계를 갖다가 같이 묻어서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대조가 됐겠지. 그래도 민주당은 징계할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네. 국민의힘은 엄한 거 걸어가지고 징계를 하네. 그러다가 3월 6일 날 가처분이 인용됐네. 그럼 파괴력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장경태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가만히 내가 뭐 이러다가 예컨대 비상징계 같은 게 있어요. 비상징계 같은 거는 당대표가 그냥 쫙 모아가지고 최고위원들 모아가지고 그냥 빨리 징계해. 그냥 장경태 그냥 제명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나 자진 탈당하는 것보다 일단 체면도 구기고 나중에 내가 복당해야 되는데 복당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그냥 탈당계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또 곧 죽어도 그게 있어가지고 말은 또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증거가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 의견을 갖다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거는 무지무지하게 유감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는 수사팀의 의견에 경찰의 의견에 수심위가 질질질질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결백을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또 이제 레파토리 같이 그냥 후렴구 같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의 승리에 한치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한 후에 복귀하겠다. 그냥 이런 거 그냥 저희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이걸 갖다가 하나 딱 써가지고 그러다가 혹시 나 걸리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붙여 드세요. 똑같네.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1번 타자 강선우, 2번 타자 김병기. 그런데 3번 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있는 장경태 의원도 탈당한 겁니다. 3명이 탈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초선 의원입니까? 누구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요, 특히 민주당은 저 사람도 국회의원이었어?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로 막 거론되는 사람이 최은석인가 그렇대요. 누구지? 뭐 하던 사람이지? CJ 사장 하던 사람이래? 그러면 나 같으면 CJ 사장 더 하겠네? 뭐 국회의원이 더 좋은가? 뭐 둘 다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정 변호사 고르시오. CJ 제1제당 사장.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 저 같으면 뭐 당연히 CJ 제1제당 사장이지. 왜 그렇습니까? CJ 제1제당 사장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비비고가 나올 거 아니야. 비비고 만두를 갖다가, 제가 또 찐빵도 좋아하지만, 맘모스빵도 좋아하지만, 비비고 만두도 제가 또 좋아하라 하지 않습니까? CJ 제1제당에서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사장을 갖다,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가 보다. 진짜로. 야, 진짜 CJ 제1제당 사장 그 좋은 자리도 때려치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좋은 자리인가 보네.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최은석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CJ 제1제당 사장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한 줄도 몰랐다니까. 근데 제가 강선우는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장경태, 김병기도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장경태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강선우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장관이 될 뻔했던 재선 의원이에요. 장경태도 재선 의원이고. 김병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 삼선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탈당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밭에 국민의힘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다. 이거 참 어질어질한 거예요. 응? 진짜 한 명만 이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성범, 문제도 하나는 성비위, 성범죄, 둘은 뭡니까? 돈 문제. 그것도 공천원금. 이 정도 되면은 더군다나 야당이야. 여당도 아니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여당 공격하는 재미로 야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뭐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장경태가 이렇게 딱 탈당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쏙 들어갔어요. 제가 어떤 생각 드냐면 장경태가 정청래의 최측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선우 건과는 다르대요. 왜 강선우 건과 다르냐?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한 거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서 그 징계 절차 중에 탈당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어느 게 더 나쁘겠습니까?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한 게 나쁘겠습니까? 징계 절차 개시 중에 탈당한 게 나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요, 전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강선우에 대해서는 비상징계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장경태에 대해서는 비상징계 불가, 비상징계 할 수가 없다. 징계 절차 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그럼 뭐다? 장경태는 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한 후에 복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귀가 가능할까?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형 나올 것 같은데, 실형 나와가지고 배지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뒤를 잇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송치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 안 하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딱 나왔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장경태는 재판 소원이라도 하겠지. 아이고, 그러면서 임기는 다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임기 2년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이렇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깨끗하고, 뭐 깨끗한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처신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재선 의원, 그것도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당을 나갔습니다. 스스로는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 사건,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정치인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협박, 또 서로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는 공방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번 사건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뭘 입증해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순서인데요. 먼저 그의 갑작스러운 탈당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 밤 식사 자리, 그리고 1년간 이어진 침묵과 협박, 엇갈리는 주장들, 마침내 나온 경찰의 결론과 그 파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그의 갑작스런 정치적 퇴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재선 의원이면 이제 중진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다 수도 서울의 당조직을 이끄는 자리, 정말 탄탄대로였죠. 그런 인물이 갑자기 탈당을 했으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이 모든 걸 내려놓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의혹이 시작된 1년 전, 그날 밤으로요. 자, 바로 그 문제의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죠. 자, 그날 밤 상황이 이렇습니다. 먼저 동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해요. 1차 자리였죠. 여기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고 먼저 일어섭니다. 그리고 남은 일행이 2차로 족발집으로 갔는데 이때 한 보좌관이 장 의원을 부른 거예요. 뒤늦게 온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있던 여성 보좌진, 즉 피해자 옆에 2시간이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뭔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항의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바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날 밤 이후에 피해자에겐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1년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피해자가 들은 말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죠.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장경태 의원의 정치적인 힘이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됐다는 정황이에요. 자신의 지역구가 동대문구인데 바로 그곳 구청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의 직장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압박을 가한 거죠. 이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이대로 묻히나 싶었는데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밤 같이 있었던 다른 보좌관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피해자가 마침내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수면 아래에 있던 사건이 드디어 떠오르면서 이제부터 정말 치열한 진실 공방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또 다른 2차 가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드디어 용기를 낸 거죠. 자,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장 의원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서 이건 남녀 간의 치정 싸움이나 데이트 폭력 문제라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사적으로 처음 본 자리였다면서 술 취한 사람 데리고 소설 쓰지 말라고 딱 잘라 반박했죠. 사건의 본질을 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과연 공식적인 수사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뒤에 경찰이 장경태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44일이요. 몇 달 동안 조사가 이어지자 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 의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내 사건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결백에 자신이 있었다는 뭐 그런 제스처였겠죠. 하지만 결과는요. 장 의원의 기대와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준강제 추행 혐의, 그러니까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해서 송치하라고 결정했죠. 이건 사실상 장 의원의 결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장경태 의원은 탈당을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결정이 몰고 온 정치적 후폭풍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가해 혐의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뭐냐면 사건이 터진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상을 노출하거나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장 의원의 탈당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비슷한 스캔들로 당을 떠난 세 번째 주요 인물이거든요. 다들 당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런 식의 탈당이 반복되는 게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